영업 직무로 취업하려면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4학년 2학기 그해 겨울 공채에서 바로 합격해서 2월에 입사했거든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밟으면 빠르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를 빠뜨리면 입사하고 3개월 안에 퇴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영업 직무라고 다 같은 영업은 아니거든요.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 크게 나뉘고 세부적으로 어떤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B2B와 B2C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B2C는 대리점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대리점, 편의점, 판매센터 같은 곳의 사장님들이나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물건을 팔기보다 그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유리하고 내향적이어도 조근조근하게 1대1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B2B는 기업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팔아야 해요. 기업 담당자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계약을 따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절당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영업에는 헌터형하고 파머형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고 새로운 딜을 따내는 게 헌터형이고 기존 고객과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파머형이에요. 회사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IT 솔루션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 파머형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B2B에 더 맞는지 B2C에 맞는지 그리고 헌터형에 맞는지 파머형에 맞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는 자기 성향에 맞는 직무 위주로 지원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둘 다 괜찮다, 나는 직무 방향이 애매하다 하면 회사에서 매출을 더 많이 내는 부서 쪽으로 가면 됩니다. 매출 비중이 큰 부서는 일하는 방법이 정립돼 있고 권한이 많거든요. 선배들이 많아서 업무를 배우기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통신사, 정유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대부분 B2C 영업 쪽이 좀 더 매출을 많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면 그냥 B2C 지원하시면 됩니다. 직무를 정했으면 다음은 스펙 점검입니다. 여기서 고스펙 지원자가 떨어지고 저스펙 지원자가 붙는 일이 실제로 번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대한 스펙은 다른 직무의 스펙과 조금 다르거든요. 영업 자소서에서 평가자가 보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영업 유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영업 경험이 없거나 그걸 수치로 증명할 수 없으면 떨어지고요. 스펙이 좀 평범해도 영업 경험이 대단하거나 수치로 증명할 수 있으니 합격합니다. 제일 좋은 건 영업 인턴을 해보는 거예요. 외국계 회사나 스타트업에서 영업 인턴을 꽤 뽑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해도 자소서 소재가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영업 관련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영업 인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본인 경험을 쭉 나열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원하는 직무 성격에 맞게 소재를 골라야 하는 거예요. 방금 B2C에 필요한 역량과 B2B에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B2C 영업을 지원한다면 동아리나 학생회에서 사람들을 관리한 경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좋고요. B2B 영업을 지원한다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좋아요. 저는 B2B 직무인데요. 과외 경험을 썼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학부모를 설득해서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B2B 영업에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본인 경험을 직무 성격에 맞춰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펙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서류를 난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바로 자소서를 무작정 복붙하는 겁니다. 복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은 산업과 직무입니다. 산업과 직무가 동일하면 회사마다 인재상이나 일하는 방식에 맞춰 조금씩 수정하면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S-오일 자소서를 현대 오일뱅크에 쓰는 것도 가능하고 SKT 자소서를 LG U+에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산업이나 직무가 다르면 복붙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B2B 직무에 B2C 자소서를 쓰면 안 되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엑셀로 쭉 정리하세요. 그 다음 각 경험을 종류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B2C 영업에 맞는 소재, 이건 B2B 영업에 맞는 소재, 이건 어떤 산업에 맞는 소재,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힘든데 자소서를 10개 정도 쓰기 시작하면 가닥이 잡힙니다. 다행히 저는 B2B 영업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제가 B2B 영업이 원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적극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리해보니까 자소서를 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까먹지 않아야 할 한 게 있는데 서류 쓰기 전에 기업 분석은 꼭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AI로 10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사 대비 강점이 뭔지, 최근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자소서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연히 면접 준비입니다. 서류 통과하면 바로 면접이잖아요.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2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2번째, 회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만 피해도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영업 지원 동기를 물어봤을 때
어려서부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지원했습니다. 이건 면접관이 수백 번 들은 답변이고요. 기억에 안 남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업은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과 직무이고 그래서 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하는 이 회사의 산업은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이 산업에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경험이 들어가야 그 사람만의 답변이 돼요. 다음으로 회사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떨어질 겁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요? 이런 답변을 잘 답변 못한다면 100% 떨어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원을 했는데 왜 LG전자 안 쓰고 삼성전자 썼어요? 잘 답하지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분석만 조금 꼼꼼하게 해도 이 부분은 막을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좋아요. 영업 조직의 구조나 영업 방식도 가능하면 최대한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렵다면 AI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보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영업직은 TO가 많아서 공채 시즌에 면접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면접 끝나고 어떤 질문에서 막혔는지 바로 기록하세요. 같은 질문에서 계속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가 어려웠어요. 회사 다니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굳이 지원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제 성향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성과를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약한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고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5가지 단계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 안 알려드렸잖아요.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안 하면 입사해도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영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요즘은 직무 기반 채용이라서 영업으로 들어오면 최소 몇 년간은 영업을 해야 돼요. 내부 인사이동이든 이직이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영업이 아니다 싶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업 시작하고 빠르게 그만두는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을의 위치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은 구조적으로 고객이 갑이고 내가 을입니다. 고객한테 먼저 연락해야 되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직무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거절에 예민한 사람. 하루 종일 영업 다니면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 상심이 쌓이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최근에 번아웃을 겪었어요.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B2B 영업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